자, 오늘 신비의 세계 만드는 미루 해볼게요. 새 컴포지션 보시고 960540 20초 볼게요. 960540으로 하시고 오케이. 솔리드를 만들게요. 화이트 솔리드 생성해 주시고 레드 자이언트 트랩 코드에 미르 3를 적용하시면 돼요. 자, 몇 초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휴지 구겨놓은 것처럼 이제 나타날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면이에요, 면. 폴리건을 구겨놓은 상태고요. 좌측에 이제 기본 설정은 지오메트리에서 하게 돼요. 플랜이죠. 말 그대로 이제 플랜. C4D의 플랜하고 동일한 객체고요. 사이즈로 이제 크기를 조절하시게 되고, XYZ 인디비주얼로 하시면은 사이즈 X 뭐 960, 사이즈 Y 540에서 화면 크기랑 똑같이 맞출 수가 있고요. 포지션은 이제 좌표가 되고, 뭐 로테이트 X 이거는 이제 X축 회전, 뭐 로테이트 Y, Y축 회전 이런 걸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밴드 X 이런 거 있어요. 밴드 X는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이게 말아주는데 이렇게 해서 그 휴지 안에 동그란 심이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말아주는데요. 신기한 건 얘가 이제 딱 아래 위가 만나면은 이빨이 딱 맞아요. 이렇게 딱 붙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0.7 0.75 지금은 0.73 대충 그 정도 0.74 오케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들어가요. 0.74 거의 이제 거의 뭐 동그랗게 말린 상태고요. 이 값은 이제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서 로테이트 Y를 돌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의 터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로테이트 Y 돌려보시면은 터널이죠. 그다음에 재질은 지금 약간까지 반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죠.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들어가고 다시 0으로 바꿀게요. 밴드 Y는 이제 좌우로 이렇게 말아주는 거고요. 버티시스는 이제 이게 저거예요. 세그먼트예요. C4D의 세그먼트 개념이라 버티시스 X가 2면은 이제 엣지 개념이에요. 엣지가 두 개 있는 거고 버티시스 Y 최소가 두 개고요. 10으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아래 위로 세그먼트가 이제 10개 되는 거고 버티시스 Y 10으로 하면은 이제 아래 위로 세그먼트가 10개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삼각 형태로 중간에 사선으로 이렇게 또 나눠져서 얘가 이제 구겨진 상태로 또 있게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면이 구겨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리피터는 이제 반복하는 건데 얘는 좀 이따가 설명하고
꼬기는 거에 대한 설정이 프랙탈이요. 프랙탈을 열어보시고요. 타입이 레귤러인데 이거 앰플리튜드가 이제 강도예요. 앰플리튜드 올리면은 이게 좌표가 더 랜덤 이펙터 준 것처럼 이렇게 랜덤하게 바뀌고 0이 되면은 플랫하게 되는 거고요. 앰플리튜드에서 기본값을 잡고요. 그 다음에 x, y, z에서 비율을 또 설정해요. 그러니까 앰플리튜드 x가 지금 100은 예를 들어 앰플리튜드가 55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100% 비율인 거고 0이 되면은 x축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y는 이제 y도 0이 되면 y축은 변화가 없는 거고 z가 0이면은 z축은 변화가 없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또 비율을 x, y, z의 비율을 설정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3D 이펙트죠. 그래서 에펙 안에서 플랜을 가지고 모델링과 재질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펙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이거는 앰플리튜드 XYZ는 다 100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가 있는데 얘는 그 굴곡의 어떤 주파수예요. 그래서 지금 800으로 되게 높게 잡혀 있고요. 이걸 낮추면은 엣지가 나눠져 있지만 이제 굴곡은 약해져요. 굴곡의 어떤 요 주파수. 그래서 뭐 50 정도 주면은 뭐 이렇게 지금 휘어지는 게 별로 없죠. 숫자가 50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꾸깃꾸깃한 게 이제 더 잔주름들이 많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퀀시가 높을 경우는 그 버티시스가 많아야 돼요. 엣지가 많이 나눠져야 이제 그 값이 이제 세밀하게 좀 표현돼요.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버티시스 X를 50, 버티시스 Y도 50으로 올려볼게요. 이건 옵션이 이제 기존의 뭐 파티큘러 폼하고는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느낌일 거고요. 근데 약간 3D급 그래픽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가서 프리퀀시를 한 200 정도 한다 하면은 뭐 이 정도 굴곡의 주파수를 보여주고 500 정도 하면은 더 이렇게 많이 꾸깃꾸깃해지죠. 그래서 프리퀀시가 올라갈수록 주름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앰플리튜드는 이제 강도, 그 각각의 엣지가 변형되는 강도를 조절하고요. 프리퀀시는 이제 꾸깃꾸깃한 그 주파수를 조절하고요. 두 가지로 설정하시게 되고요. 에볼루션은 이제 키모션을 통해서 그 변화가 되는 거를 또 설정할 수 있고, 오프셋은 이동, 그 꾸깃꾸깃한 그 파동의 이동을 만들어요. 오프셋 X, Y 또는 Z를 통해서 다 이건 이제 자동으로 되진 않고 티모션을 통해서 이제 구현해 줘야 되고요. 스크롤은 오프셋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오프셋 X는 이렇게 파도 타기 하듯이 이렇게 우리 경기장에서 파도 타기 응원하면 일어났다 앉잖아요. 그런 식으로 면이 이렇게 물결 형태로 파도가 되는데, 스크롤 X는 이 자체로 그냥 이동해요. 그대로 이 형태가 유지되면서 이동하면서 왼쪽에 새로운 세그먼트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게 스크롤이에요.
스크롤 X나 Y, 이거는 면 자체가 Shift 이동하는 거예요. 플랜이기 때문에 이제 Z는 없죠. 두께가 없으니까. 컴플렉시티는 이제 복잡도. 얘는 이제 컴플렉시티 올려주면 잔주름이 더 많아져요. 그 다음에 옥타브 스케일이나 뭐 이런 거, 옥타브는 그런 컴플렉시티의 뭐 이런 주파수를 또 조절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F 밴드 X 뭐 이런 거. F 밴드는 이렇게도 이빨이 잘 맞진 않아요. 얘는 이렇게 그냥 휘어주는 거. 위에 밴드는 밴드 X는 이게 딱 말면은 그 세그먼트가 딱 맞는데 F 밴드 X는 이렇게 해서 세그먼트가 이빨이 맞진 않아요.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좀 이런 속성들이 있고요. 밑에 가시면 이제 머터리얼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색깔을 골라요. 컬러 흰색이죠. 여기서 색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뭐 붉은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약간 뭐 이런 배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재질의 이게 재질 설정이에요. 머터리얼이 아이고, 재질 설정인데 여기서 이제 다 잡아요. 뭐 앰비언트라든가 뭐 메탈 설정이라든가 리플렉션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인바이러먼트까지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프리셋이 있어요. 여기 이제 기본이 이제 덴시티인데, 덴시티 상태는 약간 이제 반투명하게 보이는 면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스무드 서페이스, 이렇게 돼요. 약간 스무드 서페이스는 뭐지, 천 같은 느낌으로 보이는 그런 거고요. 페이스티드 서페이스는 약간 이게 이제 색은 바꾸시면 되는데, 색을 이제 주면은 약간 플라스틱 면 같은 그런 느낌이고, 와이어프레임은 이렇게 격자로 보는 거예요. 약간 엣지만 보는 거. 릿 와이어프레임도 마찬가지고요. 히든 라인 와이어프레임은 그 면과 라인을 같이 보는데, 그 라인에 색이 있어요. 이 라인이 지금 하얀색이죠. 요거는 밑에 그 쉐이더 여시면요, 세컨 패스라고 있는데, 세컨 패스의 그 컬러가 있어요. SP 컬러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색이 바뀌어요. SP가 이제 세컨 패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있죠. 뭐 플라스틱도 있고, 세틴 피니쉬도 있고, 약간 반사광이 들어가죠. 크롬 이런 것도 있고, 골드, 미러 메탈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이게 이제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재질을 골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선택한 것만 가지고는 100% 표현이 안 되고, 라이트가 같이 동반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정을 뭐 오늘 내일 예제를 통해서 좀 익혀볼게요. 플래닛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계 지형 같은 거 만들 때 써요. 땅 같은 거 있죠. 화성의 땅 같은. 일단 다시 density로 가고요. 네. density로 바꾸시고. 자,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지오메트리로 가서요. 얘를 조금 돌려놓을 거예요. 지금 로테이트 x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로 하면 이렇게 돌아요. 마이너스로 하면 이렇게. 자, 마이너스 65도 해볼게요. 로테이트 x.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사이즈 x를 일단 1000, 사이즈 y도 사이즈 y는 900으로 할게요. 사이즈 y 900으로 했고, 버티시스 x를 한 90 정도 줄게요. 그리고 버티시스 y는 8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X 스텝 뭐 이런 거 있는데, 얘는 이제 한 칸씩 빼는 거예요. X 스텝이 2가 되면 이게 세그먼트가 한 줄씩 빠지고요. 3이 되면은 얼룩말 같이 되죠, 지금? 네. 이렇게 두 칸씩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고. 별 이상한 옵션들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약간 그 산악지형처럼 표현할 건데요. 프랙탈로 내려가서 거기 인디비주얼 앰플리튜드가 있죠. x, y, z인데요. 지금 x 값을 0으로 해주고 y는 아래 위죠. 그 다음에 아니다, y도 0으로 할게요. z만 지금 100으로 하면은 그 수직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이게 면이 앞뒤로 산처럼 올라온 상태죠. 앰플리튜드를 한 70 정도 주시고, 앰플리튜드 z만 100으로 놓을게요. 앰플리튜드 레이어는 이제 다른 이미지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굴곡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이 상태. 프리퀀시는 한 350으로 조금 낮출게요. 한 400 정도 줄게요. 네, 그러고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density죠. 요걸 faceted surface로 바꿀게요. 이게 faceted surface로 하시면은 면이 이제 density보다는 좀 플랫하게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일단 컬러를 좀 바꿀게요. 컬러를 그 약간 초록색이나 푸른색 같은 거로 좀 바꿔보시고요. 네, 이게 이름은 커스텀으로 바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라이트를 하나 추가할게요. 네, 뉴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로 하시고, 컬러는 그냥 흰색으로 하죠. 인텐시티는 한 110 정도 할게요.
캐스트 섀도우는 없어도 되고요. 오케이 하시면은 이런 느낌이 돼요. 요게 진짜예요. 전혀 달라지죠? 포인트 라이트의 포지션, P 눌러서 포지션 볼게요. 라이트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이렇게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르를 쓸 때는 라이트를 같이 써줘요. 물론 덴시티 상태로 할 때는 뭐 라이트 없이 하기도 하지만, 자, 라이트의 위치를 지금 X축 이동해 보시면은 이게 라이트에 반응을 하죠. 이렇게 X축 좌우로 이동해 보시면은, 지금 480으로 놓을게요. 가운데. 그 다음에 Y축 조절하시면은 Y축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달라지고요. 네, 80 정도 놓으시면 이 정도 위치죠. Y축. 그 다음에 Z축 뒤로 가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오면 이렇게, Z축 이동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한 Z는 마이너스 450 정도 놓을게요. 이게 지금 약간 이제 뭐랄까, 지금 미르를 수평이 아니라 약간 이게 기울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가 여기 있으면 전체적으로 지금 환하게 비춰지는 상태고요. 그래서 라이트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음영이 반응하는 3D 상태로 에펙에서 구현을 해줘요. 자, 다시 솔리드로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앰플리튜드에 따라서 이렇게 굴곡의 느낌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를 낮추면은 이런 느낌, 올리면은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지형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 프리퀀시 450 정도 주시면 이런 느낌이고, 앰플리튜드는 올리면 이렇게 높이 조절해요. 앰플리튜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면은 Z 레인지라고 있어요. Z 레인지, 뭐 Z 리프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얘는 그냥 전체적인 이동이고, 그거 말고 얘를 리미트로 하시면은 Z 레인지 리미트로 바꾸시면요, 이거 민과 맥스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Z 맥스, 얘를 지금 마이너스 각도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 맥스가 아래쪽을 설정하네요. Z 맥스를 100으로 하고, 이렇게 할까? Z 민을 오른쪽 클릭 에딧 밸류로 볼게요. 슬라이더 레인지 음수값을 마이너스 100으로 설정할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100으로 레인지를 잡으시고요. 오케이 하신 다음에 이 슬라이더를 마이너스 100 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이 높이가 이제 마이너스 100에 가까워지면은 높이는 완전히 다 구현이 되죠. 이제 이게 Z 민이 깎이면은 이제 그 봉우리가 깎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약간 고원 평야 같이 되는 거고, 낮추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Z max는 해수면, 이렇게 해서 얘가 0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중간 밑부분은 평평하게 되니까 약간 그
남해안의 다도해처럼 되는 거죠. 이런 느낌. 예, Zmax를 100에 가깝게 올리면은 이제 이렇게 밑으로 꺼진 부분이 다 표현되는 거고요. 이런 지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막 같은 느낌도 표현할 수 있고요. Z 리프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얘를 다운시키거나 올리거나 지형을 그걸 조절하는 게 Z 리프트. 그래서 뭐 이런 개념의 뭐 지형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각을 조금 더 돌려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로테일 X를 조금 더 돌려볼게요. 한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70, 75도 이렇게 하고 사이즈 Y를 더 늘릴게요. 한 1500 정도 잡을게요. 사이즈 Y를 1500. 앞뒤로 이제 매우 길어지죠. 사이즈 Y를 1500으로 하면. 그러면 세그먼트가 늘어나요. 그래서 버티시스 Y도 같이 늘려서 한 135 정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뒤 세그먼트 개수가 충분히 또 확보되고요.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Z 리프트는 0으로 놓으시고요. 다시 Z 미는 마이너스 한 75, Z 맥스는 10으로 놓을게요. 네, 그 정도 느낌. 약간 이제 지방 내려가면 산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분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고요. 네. Z 레인지 이렇게 맞췄고요. 약간 컬러를 초록색으로 이렇게 좀 바꿔보셔도 되죠. 조금 진한 초록으로. 약간 이런 느낌. 산같이 보이게. 카메라를 추가해서 구도를 잡을 수 있어요. 뉴 카메라, 일단 35mm로 해볼까요? 투노드 카메라로 하시고요. 35mm. 오케이 하시면은 됐고, 올빗 어라운드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느낌. 펜 카메라, 펜 언더커서 해서 약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카메라로 이렇게 좀 구도를 잡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가까이. 폭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솔리드로 가서요. 사이즈 X, 여기가 좀 좌우가 잘렸잖아요. 넓힐게요. 사이즈 X를 1600으로 할게요. 사이즈 Y도 1600으로 할게요. 다 그냥. 그리고 버티시스도 올릴게요. 140으로 그냥 다 올릴게요. 140, 140으로 다 올릴게요. 자, 이제 땅이 넓어졌어요. 사이즈 XY, 버티시스 XY 확인하시고요. 짠. 됐고. 자, 이제 구도 이렇게 잡은 상태고요. 요거 산맥이 이제 이동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이동할 때 얘가 그 오프셋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꿈틀꿈틀해서 이상해져요. 오프셋으로 이동하면 안 되고요. 이 자체로 이렇게 우리 차 타고 갈 때 산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면 스크롤로 해야 돼요. 그래서 0초에서 스크롤 X에 스탑워치 눌러주시고요.
이게 아마 픽셀 값일 거예요. 마지막 시간으로 가서 스크롤 X를 한 1000 정도 해볼게요. 19초 29에서 1000. 그러면은 이 정도 속도로 이동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산을 좀 더 높일까?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경치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 호수도 나오고. 앰플리튜드를 조금 높일게요. 산을 좀 높일까? 90 정도로 올려볼게요. 짠. 라이트를 조금 앞쪽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트가 이제 양수가 되면 뒤로 가는 거죠. 음수가 되면 앞으로 오는 거고. 라이트 높이를 100으로 하고서 마이너스 500 정도, 520 정도 잡을게요. 이렇게. 라이트가 내려오면은 여기만 밝아지죠, 이렇게. 라이트의 높이에 따라 또 이렇게 밝기에 반응이 돼요. 라이트는 Y는 160 정도 할게요. 물론 이제 라이트의 그 컬러에 따라서 이 질감이 달라져요. 이게 라이트의 컬러를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오렌지로 하죠. 그럼 이렇게 오렌지가 빛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재질 자체를 색상뿐만 아니라 C4D처럼 라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재질 느낌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환경 설정을 하는 거죠. 라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라이트의 컬러에 따라 또 이렇게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 그다음에 흰색으로 하면은 이제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반사되는 거고요. 그런 느낌을 좀 잡을 수 있어요. 색을 살짝 이렇게 오렌지로 주면은 그런 느낌으로 빛감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폼이 아니라 미르, 솔리드 선택하시고요. 쉐이더에 대한 거는 일단 자세한 거는 또 다음 예제에서 보고, 밑에 가면 비저빌리티가 있는데요. 그 안개에 낀, 우리가 산에 안개가 끼죠.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할 수 있는데요. 뒤에가 지금 까만데 하늘색으로 배경을 만들게요. 솔리드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솔리드를 BG라고 할게요. 솔리드 컬러를 밝은 파랑색으로 주세요. 약간 뭐 이 정도 느낌. BG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맨 밑으로 레이어를 내려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밝게 갈까? 이거보다는 약간 밝게. 오케이. 자, 이 정도. 밑으로 내려놓으면 이제 하늘같이 되는 거죠. 뒤에 여기가 딱 끊겨 보이는데 다시 솔리드를 선택하시고요. 미드의 맨 아래 비저빌리티로 와서 거기 니어하고 파 있어요. 포그 앤드 스타트 이렇게 쭉 있는데, 니어하고 파는 숨기는 거고요. 포그 스타트 앤드가 있어요. 일단 이제 포그 스타트를 숫자 오른쪽 클릭 에딧 밸류로 가서 레인지를 지금 왼쪽 값을 500으로 줄일게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500 가까이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되고,
별 반응이 없죠. 자, end도 설정할게요. 포그 end 숫자 오른쪽 클릭 edit value. 좌측의 슬라이더 레인지를 1000으로 잡을게요. 오케이 하시면은 요 슬라이더를 1000 가까이 좀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 컬러가 지금 하얘니까 무슨 눈 덮인 산 같잖아요. 잘 보세요. 스포이드 클릭해서 어디를 찍어요? 여기 뒤에 솔리드 색깔로 딱 찍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 알아요? 워크래프트에 보면 뒤에 안개 쫙 껴있는 거. 그 느낌. 그래서 지금 포그 엔드를 한 2000 정도 잡고 포그 스타트를 한 500 정도 잡으면은 500픽셀부터 2000픽셀 사이에서 안개가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래서 얘는 배경 솔리드를 하나 놓고서 그 색으로 맞추면 돼요. 포그 컬러를. 그러면은 뒤에가 딱 끊기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는 살짝 안개가 껴있는 멀리 사는 이제 안 보이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에러가 있으신 분 일단 세이브 하죠. 미르 지금 뭘 만들었어요? 지형 설정. 그래서 에펙에서 이런 3D 느낌의 배경을 만들 수 있는 이펙트 중에 하나가 미르예요. 얘를 갖다 이제 부드러운 재질로 할 수도 있고 거친 재질로 할 수도 있고 뭐 뭐지 금속처럼 그런 반짝반짝한 금 메탈 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재질을 다 할 수 있어요. 머터리얼하고 쉐이더에서 이제 설정하게 되는데 이제 그 개념이 C4D에서 재질하고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앞으로 좀 다가오게 해볼까요? 하나 더 추가하면은 0초로 가서 스크롤 Y의 0초에서 키를 주시고요. 키프레임은 2개 들어있죠. U자 누르시면 스크롤 XY 마지막 시간으로 가세요. 19초 29에서는 스크롤 Y를 양수로 하면 앞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한 500 정도만 줘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것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이제 우측으로 가면서 좀 대각선으로 좀 다가오는 느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산 모양으로 해봤는데 잠시 후에는 이제 그 동굴 터널 같은 배경을 만들어 볼게요. 내일까지 좀 배우시면은 C4D를 이용하지 않고도 내가 입체적인 어떤 3D 배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효과가 미르예요. 사실 이런 거는 C4D에서 만들려면 더 힘들어요. 얘가 더 쉽죠. C4D에서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훨씬. 렌더링도 그렇고. 얘는 렌더링도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쓰니까. 재생도 되게 빠르죠.